이게 닥터 멜슨이 박사학위 논문으로 낸 두개골의 크라니얼 베이스의 성장이 완료 시점을 그런 식으로 스키매틱하게 그림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여기가 이제 셀라고요. 여기는 이제 크리브리폼 플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정 치료를 하러 온다. 그러면 대개 한 6세, 7세, 뭐 8세 뭐 이때 오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5세 이후에 교정 치료를 받으러 온다 그러면 5세 이전에 조기에 성장이 완료되는 그러한 해부학적 구조물이 있느냐를 하는 것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프리브리폼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4세에 성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셀라 트루치카의 안테리오 월, 이게 5 내지 6세에 성장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이 아주 조기에 성장이 완료되니까 이 두 개가 성장이 되는 이 시점을 잘 이용하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 또 여기 슈처 있습니다. 에스모이드본하고 스페노이드본하고 이렇게 스페노 에스모이달 슈처는 실세에 퓨전이 됩니다. 완전히 성장이 끝나고 이쪽은 프론탈본이죠. 프론탈본하고 에스모이드본 요 슈처도 실세에 성장이 끝나니까 실세 이후에 내원하는 환자들은 비교적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레퍼런스로 해서 뭔가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뭔가 측정할 수 있는 예, 근거가 마련이 됐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또 스키매틱하게 색깔을 이용해서 표시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크리브리폼 플레이트하고 셀라의 안테리어 월은 이미 5세 전후에 성장이 완료되니까 여기가 성장이 끝난 상태를 레스팅이라고 본다면 까만색으로 칼라로 표시를 했고 그리고 성장 중인 것 계속 사춘기까지 성장하는 경우에 뭔가 데포지션이 일어나는 볼 부분은 이렇게 핑크 칼라 그리고 같은 성장은 이루어지는데 데포지션이 아니고 리섭션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셀라의 후반 부위. 그리고 이 부분은 옥시피탈 본이죠. 옥시피탈 본의 이 안쪽 세레브럴 파트가 이런 식으로 리섭션이 일어난다. 여러분 두개저가 이 앞부분은 스페노이달 파트는 이런 식으로 스페노이드 본의 세레브럴 파트는 이런 식으로 어포지션이 일어나고 이쪽에 이 옥시피탈 본의 이 세레브럴 파트는 리섭션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알아야 크라니얼 베이스를 가지고 뭐 중첩을 할 때 많은 그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본적인 그런 적은 해박적, 조직학적 그런 데이터를 근간으로 만든 그런 그래프, 그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크라니얼 베이스 트레이싱을 한다 그러면 이제 컨트롤 트레이싱을 한다 그러면 셀라의 안테리어를 중첩을 해야 되고 그리고 퀴그리폰 플레이트를 중첩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네이지온 포인트는 전하방으로 성장을 하고 아지온도 후하방으로 성장을 합니다. PTM은 직하방으로 성장을 하고 ANS는 앞으로 성장하고 하악골도 이런 식으로 전하방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지온이 이렇게 후하방으로 내려가는 것만큼 오피스존도 후하방으로 이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이고 크라니얼 베이스의 내면도 이런 식으로 팽창을 하면서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심을 이 크라니얼 베이스, 그러니까 두 개저 세팔로를 중첩할 때 항상 중심을 잡아야 될 것이 어디냐 하면 이 셀라의 안테리어 월하고 크리브리폰 플레이트를 찾아서 중첩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각각의 이러한 그 항목들은 다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셀라, 네지온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셀라에서 네지온을 갖다가 우리가 중첩을 하면 안 됩니다. 네지온은 저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구조물입니다. ANS는 뭐 당연히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SNA는 reliable indicator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악골이 열성장이냐 할 때 SNA 값을 얘기하는 것은 뭐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정상에 비해서 얼마나 줄어들었냐 뭐 이런 거, 뭐 이런 값은 그냥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게 스테이블 스트럭처로서의 인디케이터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8개의 케이스, 성장기에 내원한 8명의 환자들이 왔을 때 우리가 박교정 수술을 할 건지 교정 치료만으로도 가능할 건지를 이제 확인해보는 그러한 그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선 4개의 케이스. 어느 게 부산으로 갈 거냐? 여기도 추가로 또 4개의 케이스를 더 올려드립니다. 이거랑 이제 8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디가 어느 케이스가 평양으로 갈 케이스냐. 결국은 이 두 케이스, 8케이스를 통해서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뭐 의도는 뭐냐면 우리가 구강내 사진과 엑스레이, 두개골 사진, 세팔로를 통해서 실제로 수술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과연 이것만 가지고 이 환자가 나중에 수술을 할까? 아니면 교정만으로 가능할까를 이제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할 거냐, 교정으로 가능할 거냐. 그래서 이제 여기 뭐 부산으로 간다고 하면 그 근거는 뭐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넘버링을 합니다. 1, 2, 3, 4. 그리고 나머지 번호도 평양으로 갈지 모르지만 5, 6, 7, 8. 그래서 8개의 케이스 중에 어느 게 수술을 하고 어느 게 교정으로 치료를 됐는지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 자료를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대하시죠. 여기 보면 이제 나중에 그 어렸던 1번이 쫙 나옵니다. 잘 보면 여기는 이미 수술한 흔적이 보입니다. 여기는 이미 수술한 흔적이 보이고 여기는 수술한 흔적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걱턱의 소견은 보이고 있어요. 여기는 아직 수술은 안 했지만 이거 교정으로 하려면 난감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2번은 경우에 따라서 나중에 수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점선으로 표시했고 여기는 이제 이미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실선으로 표시를 했고 여기도 나중에 수술을 할지도 몰라서 이제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선은 언젠가 수술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고 솔리드 라인은 수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5, 6, 7, 8을 보면 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모두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8개 중에 수술을 안 한 건 딱 하나고 할까 말까 하는 게 또 하나고 나머지 2개는 그냥 수술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8개 중에 한 개, 뭐 하나, 아니면 2개 정도만 수술을 안 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수술 케이스다. 6개 정도가 다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케이스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1번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면 자, 그냥 교정 치료로 끝이 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5번 케이스는 결국은 나중에 수술을 해서 이런 식으로 스카가 보입니다. 4번 케이스도 보면 점점 입이 더 벌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됐고 8세에서 11세, 14세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교정으로 할 수 있지만 뭐 입을 다물게 하는 것은 교정으로 가능하지만 외모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어렵겠죠. 6번은 결국 수술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퍼스트 페이스가 끝이 났지만 만족스럽지 않죠. 그래서 수술을 해서 끝을 냈고 이거는 이제 지금 비무장지대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지금 이제 평양으로 갔다 온 환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렇게 외모는 그렇게 심하지 않다면 그냥 이대로 지낼 수 있겠지만 수술을 하지 않으면 뭐이 전체적인 교합 관계는 좋아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8번은 결국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술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뭐 8개의 케이스 장기 관찰 자료를 보여드렸지만은 어느 게 평양으로 갈지 어느 게 부산으로 가서도 안전할지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주걱턱의 그 치료 예후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슈컵은 요새 거의 쓰질 않으니까 프로트럭션 헤드기어, 뭐 페이스 마스크 뭐 이런 걸 많이 쓰는데 맥실라를 그러면 끌어낸다고 하는 것은 뭐냐? 맥실라리 프로트랙션의 기전은 도대체 어떤 거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그냥 트랜슬레이터리하게 쫙 동일한 방향으로 동일한 양만큼 쫙 나오는 것이 맥실라리 프로트랙션이냐? 이게 트랜슬레이션이 가능하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맥실라리 프로트랙션 그러면 페이스 마스크를 많이 씁니다. 뭐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상악골을 내려고 애를 쓰시는데 일단 성장기 환자의 그 두개골, 특히 상악골, 그 네조 맥실라리 컴플렉스, 상악골 복합체에 대한 이 구조물의 이해를 슈처랑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상악골 견인이 어떤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상악골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과연 이런 식으로 끌어 나오느냐 아니면 이렇게 전방으로 나오느냐 하방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해서 나오느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방법이죠. 다운 앤 포워드냐, 스트레이트 포워드냐, 포워드 로테이션이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예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운 앤 포워드 그러면은 이 내지원 포인트가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스트레이트 포워드는 어쨌든 내지원이 이만큼 나와야 돼요. 근데 포워드 로테이션은 내지원을 있는 곳에서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센터 오브 로테이션이 내지원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과연 어느 게 옳을까요? 이건 아닐 것 같죠? 답은 3번입니다. 보시죠. 장악골의 구조물, 아까 말씀드린 네이저 맥실라리 컴플렉스를 이렇게 이 슈처를 이용해서 1, 2, 3, 4, 4개의 구조물이 있는데 프론토 네이저 슈처, 프론토 자이고매틱 슈처, 그리고 자이고마티코 템포럴 슈처, 그리고 테리고 맥실라리 피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피셔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맥실라리 피셔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네. 맥실라리 프로트랙션과 관련돼서 저에게 인사이트를 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빈센트 코키치 선생님께서 떤 아티클을 지도하셨냐면 여기 보면 코키치, 여기 스몰리, 여기 코키치, 잭슨이 있습니다. 하나는 79년도 아티클이고 요거는 88년도 논문. 그러니까 실제로 79년도 논문을 먼저 79년도에 이분은 벌써 맥실라리 프로트랙션에 대한 그러한 역할을 기대했던 거예요. Experimental and post-experimental response to anteriorly directed extraoral force in young macaca nemestrina라고 하는 이제 원숭이를 이용해가지고 아마 맥실라를 끌어내는 작업을 한 겁니다. 이때는 이제 사피로 선생님도 같이 조인했는데 79년도니까 거의 뭐 45년, 46년 전 아티클입니다. 대단하죠? 그때 이분은 이런 궁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79년도고 그리고 88년도니까 그건 9년 후에 다시 동일한 류의 실험을 했습니다. 그때는 스몰리가 이제 일저자로 나와 있습니다. 스몰리 사피로가 그대로 되어 있고 오키치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브레네막이 들어있죠. 보시면 오세오 인테그레이티드 티타늄 임플란트 for maxillofacial protrusion in monkey. 그러니까 10년의 인터벌을 둔 두 개의 논문이 맥실라 프로트랙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줍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일단은 이 임플란트를 이용한 맥실라리 프로트랙션에 대한 것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케이지를 이용해가지고 프로트랙션 헤드기어 디바이스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 임플란트를 심은 겁니다. 브레네막 임플란트를 원숭이 맥실라에다가 좌우측에 이렇게 심어가지고 땡긴 겁니다. 여기는 이제 뭐 하나밖에 안 심었지만 두 개를 심은 거죠. 여기 이제 몇 종류의 동물을 이제 실험을 했는데 이게 자이고마에 600g을 심은 게 있고 칠레주 구세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자이고마와 맥실라 두 개를 심은 게 있어요. 이게 아마 자이고마와 맥실라의 두 개를 심은 거겠죠. 600g 펄 사이드. 뭐 12주, 뭐 12주인가 이거 18주를 심었네. 그래서 이걸 저 두 개를 심어가지고 이런 케이지에다가 스프링을 이용해가지고 땡긴 겁니다. 고문 장치라고 봐야 되겠죠. 26개월의 몽키가 실제로 사람으로 비교하면 7 내지 9세쯤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어디서 이걸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때 정리를 했던 기억이 나요. 결국 7 내지 9세면 우리 성장기, 초등학교 입학하는 연령대 어린이다. 이렇게 판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위 프리맥실라하고 맥실라의 탄탈lum 마커를 심어가지고 요거는 일종의 이제 작은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인디케이터죠. 마커죠. 요거를 심어가지고 이제 관찰을 한 건데 8mm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보면은 이런 마커들에 의해서 맥실라가 이만큼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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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시면 12주짜리도 있고 18주짜리도 있고 뭐 이랬습니다. 18주라고 하면 한 4개월 이상 사용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맥실라가 나온 것을 이 마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겹쳐보면 이렇게 나오죠.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중첩하는 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다 특징적인 것은 하악골이 하우방 회전이 일어났다는 거. 하악골 하우방 회전이 일어났다는 거. 무엇을 얘기할까요? 상악골이 전방으로 이동될 때 그 어느 부분이 구치부 익스트루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하악골 하우방 회전이 동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치료한 그러니까 실험한 동물 실험한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그 이제 9년 전에 이때는 이제 임플란트를 이용하지 않고 어떤 것으로 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런 디바이스로 했어요. 근데 이 안에 익스트라오랄에 아무것도 없고 인트라오랄에 이런 스플리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열을 딱 감싸는 그런 장치가 있는 겁니다. 이때
여기는 이제 먼저 있던 동물과 비교를 해보면 13세에서 이게 48개월이에요. 아까 24개월인가 그랬었죠. 거기에 비하면은 훨씬 나이가 많은 동물들을 쓴 겁니다. 보면은 사춘기 성장이 사람으로 치면 사춘기 성장이 막 지났거나 끝난 뭐 그 언저리에 있는 그러한 동물을 썼기 때문에 악정형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제한적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힘도 300g, 300g으로 11주, 6주, 뭐 8주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인터벌을 주었습니다. 요지는 하나는 그 앵커, 소위 당기는 주체를 스플린트, 그러니까 치열에 그러한 그 앵커를 뒀느냐, 아니면 악골에 앵커를 뒀느냐 하는 것을 이제 보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여기는 치아 전치부가 11mm 정도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좀 같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27개월이라고 그랬고 임플란트를 심은 건 그리고 이 스플린트 웨이퍼를 이용한 건 48개월이니까 사실 이때도 27개월짜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은 이때도 아마 그 사람의 나이랑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동물의 연령대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해서 9년 후에 이러한 수정된 실험을 한 것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거를 했더니 여기는 뭐 포스도 훨씬 좀 줄였고 연령대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나왔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투수번 앵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는 스켈레탈 앵커, 스켈레탈 앵커라고 봐야 되겠고 여기는 덴티션을 이제 앵커로 잡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는 여기는 이제 임플란트를 심었으니까 골 자체가 통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고 여기는 뭔가 이렇게 에, 치열이 알베올라 본이 이런 식으로 엘롱게이션 되고 익스트루전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진정한 스켈레탈 이펙트, 맥실라리 프로트랙션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그냥 덴토 알베올라 리모델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일부 스켈레탈 이펙트가 있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전치부 치열의 변화도 있긴 하지만 연령대도 그렇고 그리고 앵커 파트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임플란트와 비교했을 때 실험적으로 좀 제한적 요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개의 결과의 차이는 뭐냐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빠져나올 때 결국 맥실라 나오지만 하골 하우방 회전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이 부분에 분명히 맥실라 부치부가 익스트루전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여기 반영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반면에 여기는 하골 하우방 회전이 없어요. 봤더니 여기 이제 치아가 보면 이렇게 나타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타나 있었다면 하골 하우방 회전이 일어났을 텐데 덴탈베올라 뭐 프로트랙션이 되다 보니까 뭐 리모델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냥 이렇게 쭉 되다 보니까 여기에 소위 익스트루전 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그냥 이런 식으로 하골 하우방 회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역학을 보면 여기도 네이저는 그대로 있고 이게 쭉 따라 나오고 팔라펠 플레인이 이런 식으로 팁 포워드, 팁 어버드 된 걸 보면 분명히 익스트루전이 돼야 되지만 여기 해당되는 치아가 관여하지 못하다 보니 이게 하골 하우방 회전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셔야 이 그림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될 거라고 봅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 부분이 이제 디스아티큘레이션 된다는 거죠. 테디고 맥실라리 피셔 부분이 디스아티큘레이션 되고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뭐 그냥 엿가락처럼 쭉쭉 늘어나 있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동물의 그 셀렉션부터 잘못됐고 장치 선택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뭐 웨어링 타임이나 어플리케이션 포스 이런 것들도 비교하기가 좀 적절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 두 개의 논문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맥실라리 프로트루션은 이거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떠한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반영이 나타나는지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여드리는 거고 우리가 그냥 맥실라 페이스 마스크라고 그래가지고 덴티션 오리엔티드 된 그런 페이스보나 이런 거 프로트루션 헤드기어를 쓰게 되면은 결국 이런 덴토 알베올라 리모델링 수준으로밖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요지는 이제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 맥실라 자이고마트 콤비네이션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거고 하골 하우방 회전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되게 아까 테리고 맥실라리 피셔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는 이 드라이스컬 벌써 몇십 년 전에 해부학 교실에 이제 있었던 드라이스컬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면 테리고 맥실라리 피셔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드라이스컬이지만 한번 역학적으로 규명해 보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실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팔라타인 본의 피라미달 프로세스고 여기가 스페노이드 본의 테리고이드 프로세스입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부분. 그래서
여기가 스페노이드 본의 테리고이드 프로세스, 팔라타인 본의 피라미달 프로세스. 교화면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여기 이렇게 살짝 엉켜 있습니다. 단단하게 어긋나 있어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팔라타인 본이고 여기가 스피노이드 본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락킹이 되어 있는 쉽게 안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이렇게 이제 드라이스컬에 이렇게 저기 타이타늄 마커, 이제 가느다란 티타늄 와이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마커로 삼고 팔레이트 치아에도 이렇게 좀 심어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심어가지고 바킹을 했고 프로트랙션 헤드기어 어플라이언스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고무줄을 당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폴스는 이제 이거를 당길 때 그냥 당기면 이건 드라이스컬이니까 이게 브리틀하기 때문에 깨지면 못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이거 실험하기 전에 물에다가 한 두어 시간 이상 충분히 담궈서 약간 소프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슈처 부분이 자극에 조금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프로트랙션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어떤 식으로 반응하면 요게 이런 것들이 이제 마커죠. 이런 마커들이 여기 보입니다. 요게 페이스 마스크, 맥실라리 프로트루션 하기 전 사진이고 요게 후입니다. 이게 다이나마크하게 보이시죠? 이렇게 당겼을 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이게 그 당시만 해도 CBCT가 없었고 또 CT를 찍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서 그냥 스컬만 가지고 플레인 엑스레이 가지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테리고 맥실라리 피셔가 디스아티큘레이션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PNS가 이렇게 다우닝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네이저는 그대로 있고 ANS는 전방으로 가고 인터인사이즈도 전방으로 가는데 역시 PNS 뭐 이런 부분이 다우닝 된다는 걸 자이고마틱 슈터도 약간씩 보호모드 다우닝 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디스아티큘레이션의 흔적이고 네 개를 가지고 했는데 이게 가장 케이스 4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변했고요. 뭐 다른 것들도 다 변했고 이것은 생각보다 좀 변화가 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덴탈 에이지를 가지고서 대개 드라이스컬의 연령대를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4를 가지고 보면 이런 식으로 디스아티큘레이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프론토 자그마틱 슈처, 자그마틱 템포럴 슈처까지도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는 일단은 좀 과도하게 계속 이렇게 당기면 이런 식으로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린 것이고 실제로 뭐 사람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맥실라가 튀어나왔다 그러면 테리고 맥실라리 피셔가 디스아티큘레이션 돼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이렇게 빠져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실라가 끌려져 나왔다. 맥실라리 프로트랙션의 최종 결과물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확인하기 전에는 이게 프로트랙션이 이루어졌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고 이건 그대로 있는데 뭔가 A 포인트가 나왔다 그러면 뭐 덴토 알베올라 리모델링이거나 뭐 그런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맥실라리 프로트랙션이라고 하는 것은 테리고 맥실라리 리즌의 디스아티큘레이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결론도 결국 다운 앤 백워드 로테이션은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그 현상을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상으로 보면 테리고니티 맥실라리 프로세스가 이런 식으로 피라미달 프로세스, 테리고드 프로세스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